76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이제 24번만 하면 100회 향기 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0회가 너무 멀리 보였는데 지금은 1회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앞으로 가는 사람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제목은 추락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추락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힌트로 특별히 그리스 신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 날개가 있는데 왜 추락을 하지? 날개가 없어야 추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딱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신화에 보면 그 지중해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에 미노스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미노스라는 왕자는 왕위 젠탈전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신 이름이 뭐예요?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죠. 나한테 신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세이돈 당신이 나한테 흰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면, 바닷속에서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면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흰 황소 한 마리를 보내줬습니다. 바다에서 거품이 막 일어나더니 그 거품이 흰 황소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황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황소였던 겁니다. 그림은 별로 안 아름답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에서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거품이 일더니 멋진 흰 황소가 됐어요. 그리고 미노스는 실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황소, 흰색 황소를 갖다 가지고 썩이고 제물로 바치고 얘는 안 죽인 거예요. 제물로 안 바쳤습니다. 그 포세이돈이 화났겠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미노스 왕의 아내에게 주문을 겁니다. 마법을 걸죠. 어떤 마법을 거냐면 이 파시파야 왕비가 이 흰 황소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 감정으로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자식을 놓고 싶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파시파야 왕비가 황소 보고 계속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황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데 이 흰 황소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황소였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너무 관계를 맺고 싶은데 황소가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건축가이면서 발명가이면서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소를 조각을 하면 살아있는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다이달로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이달로스가 나무로 일단 황소 틀을 짭니다. 그 다음에 암소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암소 가죽, 소가죽을 씌웁니다. 그 겉보기에는 완전 진짜 암소같이 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보시는 그림처럼 그 뱃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왕비. 그 왕비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딱 문을 닫으니까 진짜 암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황소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관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상상이 되시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었으니까 애가 태어나겠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미노타우루스라고. 사우루스가 아닙니다. 사우루스라고 하면 공룡이 되니까 미노타우루스입니다. 괴물이 된 거죠. 이 미노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왕비의 자식이니까 오늘 목이 왜 이러죠? 왕비의 자식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다이달로스를 부릅니다. 아까 그 천재 건축가를 부르죠. 불러서 주문을 합니다. 네가 미로를 만들어라. 미궁이라고도 하고 이게 라틴어로는 라비린토스라고 합니다. 미궁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미궁이라는 말이. 그래서 미궁을 만드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라 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이 미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궁 안에다가 방금 그 괴물 자식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괴물 자식은 고기를 먹는데 사람 고기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궁에 들어가 있는 이 괴물 자식이 사람을 넣어주면, 여자를 넣어주면 이제 성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 백성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노스 왕이 그 옆나라 아테네를 정복한 다음에 아테네에다가 1년에 소년 7명, 소녀 7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매년 14명을 바치라고 하죠, 제물로. 그리고 이 제물을 갖다가 미궁에다 넣어줍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 괴물 자식에게 먹히거나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괴물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왕자 이름이 테세우스 왕자입니다. 그 잡혀가는 7명 소년 중에 1명으로 위장을 해서 잡혀갑니다. 일부러. 잡으려고. 잡혀가는데 이 아리아드네라는 공주가 있어요. 미노스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테세우스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촌늘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리아드네도 다이달로스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그래 다이달로스가 또 도와주죠. 어떻게 하냐면 끈 보이십니까? 끈이 보이죠? 끈을 입구에 묶어놓고 들어가라고 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이달로스가 가르쳐준 이제 칼을 줍니다. 그리고 급소가 어딘지도 알려주죠. 그리고 테세우스가 들어가서 결국은 미노타우로스를 죽입니다. 이걸 이제 미노스 왕이 알게 되겠죠.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공주가 자기 딸이 자기를 배신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이달로스인 거예요. 그 왕비도 도와준 게 다이달로스고 이 공주가 또 배신하게 만든 것도 다이달로스고 너무 화가 나니까 미노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이달로스 니하고 니 자식하고 이 미궁에 너가 들어가라. 이제 이런 벌을 내립니다. 그래가 아들하고 이카루스라는 아들과 다이달로스 자신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문 입구를 지키게 하죠. 병사들에게. 밖으로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거의 천재발명가였기 때문에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밀랍으로 이제 털을 모아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밀랍이 뭔지 아세요? 벌들이 왜 이렇게 벌집을 지으면 이렇게 내놓는 게 있습니다. 물질. 그럼 벌집이 이렇게 조각이 되겠죠. 건축물처럼 되겠죠. 그때 내놓는 액이 이제 밀랍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밀랍을 가지고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새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날아서 도망갈 걸 이제 권하죠.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무 높게 날면 이 태양열 때문에 날개가 녹아서 떨어질 거다. 너무 낮게 날면 이 수분이 올라와서 습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로 날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카루스는 막 혈기왕성한 이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어때요?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하지만 이 인류에서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이 바로 이 이카루스와 다이달로스입니다. 신하지만. 그 최초로 하늘을 날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카루스가 욕심을 내서 결국은 태양 가까이 하늘 높이 날다가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추락하는 것은 뭐예요? 이카루스가 추락했죠? 그렇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이야기에서 왜 날개가 있는데 추락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왜 날개가 있는데 추락했을까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말이 왜 맞는 말일까요? 표정을 보니까 네가 해라. 이런 표정이 나오죠. 추락하는 것은 왜 날개가 있냐 하면 만약에 날개가 없다면 추락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야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날개가 없으면 아예 추락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살면서 망신당할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날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망신당할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망신을 한 번도 안 당해서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나태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럼 추락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날아야 되는데, 이 날아야 된다는 걸,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서 추락 좀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전해야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도전을 해야 되죠. 도전을 하다 보면 추락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도전을 하면 추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 추락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했습니다. 추락하고 실패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가루수는 추락했습니다. 그죠?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태양 가까이 가다가 추락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추락한 거예요. 그럼 추락과 실패는 뭐가 다를까요? 헷갈리시죠?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뭐냐?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추락은 뭡니까? 도전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진 않았죠. 이건 과정인 겁니다. 추락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과정인 거고, 가다 보면 추락하게 돼 있잖아요. 실패는 뭐냐?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포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과정이죠. 여러분, 강의를 배우려고 오시는데 강사가 되기를 포기하면 뭐예요? 강사 되는 거 실패한 거죠. 근데 강사가 되기를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말을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말 잘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 잘하기 실패한 거예요. 오늘 말 잘하기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추락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빙벽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살 때 빙벽도 해보고 암벽도 해봤습니다. 뭔지는 아시죠? 빙벽, 암벽이. 빙벽은 폭포를 얻는 걸 타고 올라가는 거고, 암벽은 바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빙벽 등반을 하다가 두 경험에서 모두 제가 추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로프줄을 걸고 올라가지만, 로프를 당기지 않으면 내 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이 팔에 쥐가 나고, 발가락에 쥐가 나고 이래서,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텐션이라고 그러면 밑에서 줄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그럼 팔을 놓고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죠.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 어때요? 떨어집니다. 제가 2번 떨어져 봤습니다. 빙벽하다 떨어져 봤는데, 뭡니까? 얼음에 찍는 걸 도끼같이 생긴 거, 이걸 비켈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빙벽이든 암벽이든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머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항상 머리부터 땅에 박습니다. 그래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켈 같은 경우에는, 빙벽 같은 경우는 한쪽 도끼를 이렇게 꼽아놓고, 다른 빗결이 꼽잖아요. 꼽으려고 휘두르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 훅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한 5m 이상 떨어져 봤어요. 올라가다가. 10몇 m 올라가서 5m 이상 떨어져 봤어요. 기분 끝내줍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추락입니다. 근데 20m 올라가야 된다가 10m 올라가고 겁나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줄 타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실패한 겁니다. 근데 5m 떨어졌지만 추락했지만 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20m 갈 때까지. 이건 뭡니까? 추락은 했지만 실패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삶의 목표가 있고 원하는 자기 수준이 있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 추락은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추락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락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76번째 강의는 어땠습니다. 감사합니다.